네, 오늘은 난치병 림프부종의 진단과 치료, 데코밸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림프부종 전문으로 진료한 지 한 2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양력을 보시면 대한정맥학회 2001년에 창립했고, 그 다음에 림프부종을 2008년도부터는 전문적으로 많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림프부종 환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림프 부종 치료는 2008년도부터 많이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4,000명 이상 진료했고요. 데코밸류법이라고 처음 들어보실 건데 데코밸류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데코밸은 뭐냐면은 림프 해독과 압박 붕대와 그다음에 림프 슬러지를 녹이는 그걸 합쳐진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그 요걸 데코밸류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수술법으로는 림프 흡입술, 줄기세포 요게 제가 했던 겁니다. 요즘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자, 림프계는 순환, 배동, 면역 세 가지 작용이 있고요. 순환시키는 게 혈액량의 4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손길이 닿지 않는 데는 림프가 다 해결한다는 거. 면역작용. 그래서 림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제 림프계는 사타구니하고 겨드랑이 많은데 유방암 수술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자궁암 수술할 때 사타구니 쪽으로 가는 걸 떼어내기 때문에 막혀서 붓게 되는 겁니다. 림프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림프는 보통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상적으로 맑아야 되는데 림프액이 순환이 장애가 되면 끈적거치는 젤리같이 됐다가 이 젤리를 림프 슬러지라고 저는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비대면 증식을 하게 되고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발생되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부종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림프부종 진단은 일단 옷이 안 맞고 반지가 안 맞고 그런 거고요. 눈으로 봐서 딱딱해지고 빵빵해졌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체열 진단, 혈액 점도 검사, 초음파 진단,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림프 신테그램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푹 눌렀을 때 부종이 있는 데가 빨리 안 나오는 거 함묘 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땐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혈액 점도 검사를 혈액이 얼마나 끈끈하냐를 검사를 같이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림프가 얼마나 고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고여 있는지 적게 고여 있는지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제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림프 신티그램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데 림프 부어 있는 데는 림프절이 보이지를 않고 밑으로 고인 것이 까맣게 보입니다. 림프 부종 발생 원인은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1차성 림프 부종은 이제 원인 모르게 유전성이고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한 10% 정도 되고 90%는 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깁니다. 그 밖에 이제 감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게 선천성 림프 부종입니다. 한쪽 다리가 더 굵죠, 애기지만 팔도 한쪽 다리가 더 굵고 그다음 발등이 보이는 경우 지금도 애기 때부터 해서 지금 20살이 된 청년을 제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 부종 단계는 1, 2기, 2기, 3기인데 1기는 살짝 부은 경우 오른쪽 팔이 조금 더 부었죠. 그 다음에 발도 그렇고요. 자, 오른쪽 왼쪽 차이 나죠. 1기고 2기는 좀 더 심해요. 네, 많이 더 부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2기고 3기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다 가리고 다니까 길거리에선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4기. 이분 아드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우리 어머니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림프를 공부하는 의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림프학을 전문으로 해서 치료하는 의사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뭐가 원인을 모르고 진단이 잘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치부해 버리고 림프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림프 찌꺼기는 찌꺼기가 모여서 굳은 거라서 더러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이럴 땐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이제 오래되면 각화성 변화가 일어나서 사마귀성 변화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심하게 궤양까지 생기고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제가 봤던 환자들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 환자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그 기생충에 의해서 생긴 그런 환자고요. 그래서 치료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것, 효과가 가장 좋은 건 압박붕대입니다. 굉장히 귀찮아서 환자분들이 이거 적응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때 스타킹 신으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데코벨 요법을 해서 그 끈적끈적해진 림프 찌꺼기를 녹여주세요. 그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벨 요법이란 건 뭐냐면은 림프 해독을 하고, 이건 이제 저희 병원에 림프 해독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림프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몇 차례 해보고 배워서 집에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압박붕대, 압박 스타킹 이거 본인이 우리 병원에서 배워서 집에서 하셔야 되고, 항상 하셔야 되고, 붕대요법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는 림프 찌꺼기를 녹이는 그런 용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요게 이제 합쳐져서 데코벨 요법이라고 복합 요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림프 찌꺼기를 물기에서 배출시키자. 이게 이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해독하는 거, 림프 해독은 간, 장, 땀, 소변, 혈관을 통해서 빼주는 거고, 흡수 마사지를 해서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엔 전문가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 마사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의료보험으로 수가가 10,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해도 아무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엔 많이 발달돼 있고요. 압박붕대가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 좋은 게 압박붕대고, 4겹으로 감는 거라, 미쉐린 타이어 아시죠? 선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감으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엄청 싫어하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미쉐린 타이어 요법으로 하세요. 이러면 금방 알아들으세요. 근데 24시간 감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네, 그건 이제 제가 이런 식이에요. 네. 미쉐린 타이어 같이 이제 심한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감은 모습이고요. 압박 스타킹은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쉐린 타이어가 굵다 싫다 할 때 이제 신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을 신는데 보통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올려져 갖고 복부까지만 가고, 팔 같은 경우는 가슴까지만 오면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여서 쥐어 짜주는 의료용 스타킹인데, 이 스타킹은 뭐냐면 저겁니다. 의료 기계입니다. 일반 스타킹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기압 펌프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용으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 500~6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시중에서 파는 게 20~30만 원짜리는 단 고장이 나서 제가 별로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LQ요법은 제가 개발한 거고요. 특허를 받은 거고, 림프 찌꺼기 녹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이 림프 찌꺼기 사이에다가 주사를 놔서 이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 치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란 게 림프 찌꺼기인데 이거를 여러 차례 하게 되면 이렇게 잘게 부수어주는, 이온 분해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시카고 림프 부종 환우회에서 제가 각 기계를 가져가서 보여준 건데, 그 즉시 부기가 빠지면서 약간 빨갛게 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림프 부종을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그랬잖아요. 제 후배들, 제자들, 뭐 제자의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림프 수술을 하는데, 미세 수술을 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한 거고, 그래서 괜히 고생하고 돈 쓰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건 다 실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제가 이제 림프관을 새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약간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붕대 감는 기계, 그다음에 보습 크림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데코벨 요법은 이렇게 바깥은 딱딱하고 안은 부드럽게 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 갖고 빼주는 거라 타코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미쉐린 타이어라고 그랬는데 바깥이 딱딱한 타코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뇨제 처방을 받았는데 이뇨제 효과 없습니다. 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데 물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압박장치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라도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림프 부종 전문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지 아느냐. 부기가 줄어들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사지가 가벼워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림프 부종 치료 사례를 보시면
쭉쭉쭉쭉 이게 한 환자인데 거의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사진입니다. 왼쪽 팔이 많이 부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다리 쪽도 마찬가지. 줄어든 사이즈 오른쪽도 배 있고 거의 정상처럼 보이고 오히려 요건 림프 흡입술하고 줄기세포 같이 했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거의 부었던 다리가 더 가늘게 제가 오버 커렉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었던 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압박붕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을 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좋아집니다. 관리 안 하면 다시 심해지는 게 림프 부종입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치료는 림프 부종 1기, 2기, 3기, 4기는 다 붕대요법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림프 흡입 수술은 1기 때는 제가 안 합니다. 2기 때 그리고 3기, 4기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했을 때는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 다리가 썩고 그럴 때는 절단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미세 현미경 수술은 효과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림프 부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생관리, 체중 감량.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체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케톤 다이어트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케톤 다이어트는 나중에 또 따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